어린이용 수영장에 매분 10리터씩 물을 넣으면 1시간 40분 후에 가득 찬답니다. 1번, 매분 X리터씩 물을 넣으면 가득 차는 데 걸리는 시간이 Y분이라고 했을 때 Y와 X에 대한 관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위가 안 맞기 때문이죠. 10리터씩 넣어요. 그러면 몇 분이 소모되냐면 1시간 40분인데 지금 분으로 바꿔야 되죠, 이거를? 1시간 40분을 분으로 바꾸면 몇 분이에요? 100분. 네. 근데 이건 X리터잖아. 얘는 10단위로 움직이고 얘는 X리터라는 얘기는 단위가 1로 봐야 돼요. 1리터 단위로. 그럼 이거 다시 1리터 단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0으로 나눠야 된다는 뜻이니까 1리터에는 몇 분이 걸리죠? 10분이 걸리죠.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는 거예요. 곱하는 게 아니고. 10리터를 10으로 나누고 그럼 100분을 10으로 나누고 10분. 그럼 1리터에 10분 걸린다는 얘기는 그럼 X리터 채우려면 몇 분 걸리죠? 예를 들어 볼까요? 2리터 채우는 데는 몇 분 걸리나요? 20분이 아니라 규칙을 파악해야 돼요. 숫자를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규칙을 파악해야 돼요. 10 곱하기 2 곱하기 10분. 그래서 이게 20분이죠. 3리터 채우는 데는 3 곱하기 10분. 30분이 걸려요. 그럼 이렇게 규칙으로 X리터를 채우면 앞에 채워지는 리터 수에다가 10분을 곱해서 10X분이 걸리는 거죠. 그럼 X리터 채울 때는 10X분이 걸려요. 따라서 다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Y를 관계식으로 쓰시오 그러면 10X라고 써지겠죠. X리터 채우는데 걸린 시간이 10X가 걸린다. 수영장에 매분 25리터씩, 여기 있는 25리터라는 거는 누구의 단위죠? 누구의 값이냐면 X값이죠. X에 25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걸리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립니까? Y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X 25일 때 Y값, 여기 관계식 있잖아요. Y는 걸리는 시간은 10 곱하기 리터. 몇 분? 250분이 걸린다.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그 2번에 답 40분인데 그리고 1번의 식이 Y는 X 잠깐만요. 네, 잘못 썼나 봐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매분, 이거는 매분이잖아, 매분. 이거를 안 읽었어요. 이걸 안 읽고 문제를 푸는 바람에 풀이가 완벽히 이상해졌죠. 네. 매분이 무슨 말이에요? 1분. 네, 1분당이라는 뜻입니다. 1분당 10리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분이면 몇 리터 채우는 거죠? 20리터를 채우겠죠? 이것도 이제 계산상 2 곱하기 10리터. 그렇죠? 이렇게 되다가 이게 몇 분이에요? 100분이죠. 그럼 100분이면 몇 리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리터니까 1000리터를 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영장에다가 물을 꽉 이렇게 채우려면 몇 리터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리터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근데 매분 X리터씩 물을 조금씩 넣는데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을 Y라 불러요. 매분 X리터씩 넣어요.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을 Y라 부른답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합시다. 이 총 여기가 1000리터인데 내가 매분 1리터씩 물을 넣어요. 매분 1리터씩. 그럼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봐. 표를 만들어 봅시다. X, Y. 매분 1리터씩 물을 넣어요. 그럼 1000리터 채우려면 몇 분이 필요해요? 1000분이 필요하게 1000분.
매분 2리터씩 1분당 2리터씩 채워요. 그럼 몇 분 걸리는 거죠? 500분 걸리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채워지는 게 1000이야. 다 채우려면 1000이 필요해요. 1000리터가. 매분 10리터씩 물을 넣으면 1시간 40분 만에 가득 찬다고 그랬죠? 그래서 1분당 10리터씩 넣죠. 2분에 들어간 물의 양은 20리터. 하다 보니까 1시간 40분 만에 물을 다 채워요. 분당 10리터씩 쏟아부으면. 그럼 이걸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00분 동안에 물이 가득 차려면 가득 찬 물의 양은 1000리터인 것까지는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매분 물을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물이 차져 있다는 느낌은 아닌 거죠. 몇 분이 소모되면 1시간 40분, 이제 100분을 쏟아 부으면 이 수용장 물이 1000리터만큼 다 찼나 뜻이에요. 됐니? 내가 여기다가 매분 1분당 1리터씩 물을 채워요. 1분에 1리터. 그럼 2분이면 2리터. 3분이면 3리터. 그럼 가득 채우려면 1000리터를 채워야 되잖아. 매분 1리터씩 넣으면 1분에 1리터 찬다는 얘기예요. 그럼 2분이면 2리터 차겠죠? 3분이면 3리터 차겠지? 그치? 이러다가 이거 1000리터를 다 채우려면 몇 분이 필요해요? 1000분이 필요하겠지? 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매분 1리터씩 물을 넣으면 걸리는 시간은 1000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분 내가 2리터씩 이번에 넣어봤어. 매분 2리터씩. 그럼 1분에는 2리터가 들어가요. 2분이면 4리터가 들어가죠. 3분이면 6리터. 그렇죠? 그럼 1000리터를 채우려면 요 리터에 딱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500분이 걸리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비례가 성립하죠? 반비례가 성립해요. x는 2배 넣는데 y값은 2분의 1배가 늘어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책에서 나온 것처럼 x리터를 채워 넣을 때는 이게 몇 배 늘었냐면 1부터 x까지 x배가 늘었잖아요.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배? x분의 1배가 늘어되니까 1000에다가 x분의 1을 곱하면 x분의 1000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은 y는 x분의 1000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 이 수영장에서 매분 25리터씩 물을 넣어요. 25리터는 아까 말했지만 뭐의 값이냐면 x값이죠. 그럼 여기 x에다 25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25분의 1000 약분은 얼마죠? 40분. 걸리는 시간은 40분이 걸린다. 중 y가 x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비례. 지금은 정비례 관계식만 찾으면 되니까 정비례 관계식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되죠? 어떻게 생겼나요? y는 x분의 x. ax. 그렇죠. ax 꼴.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숫자 곱하기 x 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정비례죠. 혹은 이 식이 아니면 x분의 y 하면 a. 이 a는 숫자입니다. x분의 a가 숫자입니다. 이런 꼴이 나와도 정비례겠죠. 정비례할 때 이렇게 a를 구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이 두 식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요. 1번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아니에요?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건가요? 네, 알맞지 않은 거면 이건 답이 맞죠? 어쨌든 정비례 아니에요. 정비례가 아니죠. 정비례는 뒤에 숫자가 붙으면 숫자 곱하기 x지 이 x 뒤에 어떤 숫자가 더하기나 빼게 돼 있으면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정비례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일단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정비례니까 답이 아니겠죠? 3번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로 이제 앞으로 헷갈리지 맙시다. 이런 표기법으로 7분의 x라는 거는 7분의 1x가 생략되어 있고 얘는 7분의 1 곱하기 x죠. 그럼 얘는 7분의 1 곱하기 x라고 써도 되나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쓰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분모랑 약분이 안 되면 분자 올려서 곱한다. 그럼 줄였으면 얘는 7분의 1x. 결국은 얘랑은 같은 걸 말하지. 근데 표현을 좀 다르게 쓸 뿐이죠. 그럼 어쨌든 숫자 곱하기 x니까 이거 정비례가 맞는 겁니다. 얘도 정비례가 맞다. x분의 y 여기 있죠? x분의 y는 숫자꼴. 이것도 정비례가 맞다. 근데 x 곱하기 y는 4. 이건 무슨 비례에서 나왔던 거죠? 반비례에서 나왔던 거죠. 정비례는 x분의 y가 숫자고 반비례는 x 곱하기 y가 숫자가 된다. 그럼 정비례 아닌 거니까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나타낸 것이다.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좌표 평면에 알맞는 점을 쓰랍니다. 정비례니까 당연히 0, 뭐를 지나가죠? 0을 지나가겠죠. 이것도 정비례니까 0,0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거는 강제성이에요. x의 3지분 넣으라는 얘기죠. x의 3지분은 y가 얼마 나오죠? 3 나오네요. 그럼 0,0과 3,0이면 이렇게 되는 지점 아니에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냥 그으면 되죠, 뭐, 그러면 이렇게. 이게 1번의 답이 되고, 2번의 답은, 정비례? 당연히 0,0을 지날 테고,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문제가 준 겁니다. x에 4를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x 사이에는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데, x에 4를 넣으세요. 약분하면, 1, 1.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 오른쪽 4칸, 밑으로 3칸. 여기쯤에 지키겠죠? 그럼 원점과 이 점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2번의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자, 이거는 쉬운데? 보고 나오면 쉬울 겁니다. 근데 풀기 전에는 좀 여러분한테는 표현이 쉽지 않은 표현이긴 해요. 왜냐면 나와 있는 점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대입하면 하나는 모르지만 하나는 아니까 모르는 값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는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이건 뭐 대입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점이 나오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있으면 일단 대입합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일단 대입. 일단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한번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한번 대입해봐라. 그래서 답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땡큐고 그게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방법 찾으면 되니까. 그럼 이게 표현이 a, b를 지난다 뜻은 x에는 a를 집어넣고 y에는 대신하여 b를 넣어라 라는 뜻이죠. 그럼 집어넣읍시다. 시키는 대로. y에는 b를 넣고 x에는 a를 넣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분모 4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치? 이쪽에 양변에다가 4를 곱합시다.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b에다 4를 곱하면 4b가 될 테고, 여기다 4를 곱하면 4가 약분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몇 a가 남죠? 9a가 남는 거다, 얘들아. 얘들아. 그치? 9a가 남는 거, 이거 멍하고 있어? 9a가 남는 거지?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뭔가 숫자들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9a는 여기 있는데 4b는 마이너스 4b는 아니잖아요? 여긴 플러스 4b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9a-4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4b가 이렇게 이항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좌변했던 4b가 이항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9a는 쓰고 넘어가는 항의 부가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4b가 되고 여긴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으면 아무것도 안 쓰는 겁니까? 아니면 0을 쓰는 겁니까? 이항했을 때 아무것도 항이 안 남으면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안 쓰지 않아. 그럼 등식이 안 만들어지잖아. 0을 써야죠. 왜요? 봐. 얘들아 봐.
x는 1. 뭐 이런 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1을 빼봐. 그럼 등식의 성질이죠. 그럼 얘도 1을 빼지 않나? 똑같이. 그럼 왼쪽은 x-1이 됐고 우변은 0이 됐잖아? 중간 과정을 생략해보면 여기는 1이 좌변 이항하면서 x-1이 됐죠? 그럼 여기 1이 이제 이항을 하게 되면 이쪽엔 우변은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안 쓰는 게 아니고 항이 안 남으면 그 자리엔 0을 쓰는 겁니다. 얘가 이항을 하게 되면 항이 없어지고 안 나오면 그 자리엔 0을 쓰게 되고 넘어가면 9a-4b. 따라서 9a-4b의 값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이 정답은 0이 됩니다. 또 그림과 같이 정비례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A와 B의 y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 6이라고 돼 있어요. A, B의 y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 6. 여기는 몇 컷만지는 모르겠지만 y좌표가 마이너스 6. 얘도 몇 컷만지는 모르겠지만 y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모르니까 이 점의 x좌표를 예를 들어 A라고 해봅시다. 모르니까 이 점의 x좌표를 B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어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y에는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식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y에 마이너스 6 넣고 x에는 a를 집어넣어 봐요. 자, 여기 있는 a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a 앞에 있는 숫자인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이렇게 나눠 주셔야죠. 방정식 풀듯이. 약분되고 지워지시고 얘는 a가 남고 음수를 음수로 나누면 부호는 양수가 되고 3분의 6, 2가 됐네요. a 값이 2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점 B의 x좌표니까 여기 있는 위치의 x좌표가 2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B, 마이너스 6, A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얘도 그러면 대입이 가능해요. 그럼 이 뜻은 x에다가 b를 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6 나온다는 뜻이니까 집어넣어 봅시다.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넣으시고 2분의 1 곱하기 x자리 대신에 b를 넣으시고 b를 구하려면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되죠? 이건 나누는 게 아니고 곱해야 되죠? 실제로 나누는 게 맞아요. 2분의 1이 곱해져 있잖아요. 곱해되는 수를 지으려면 2분의 1로 나눠야 되죠. 나누기 2분의 1 한다는 뜻은 뭐 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곱하기 2 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분모 2를 지우기 위해서 양쪽에 2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다 이제 2를 곱하면 이게 약분되고 b가 남겠죠. 그럼 b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b가 마이너스 6, 여기 있는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6이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길이는 얼마예요? 길이에 마이너스는 없어요. 네? 8. 여기는 원점에서 왼쪽 6칸, 오른쪽 2칸이니까 총 몇 칸? 8칸이에요.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6. 그러면 여기까지의 위치의 y좌표가 마이너스 6이었기 때문에 길이 값은 6이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 삼각형 밑변 높이가 다 나와버렸네요. 이 높이 값이 6. 이 밑변 값은 8. 그럼 넓이를 구하시오. 삼각형 넓이는 나누기 2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약분하면 4가 남고 4, 6, 24. 저 삼각형 넓이는 2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였죠. 네. 자, 빠르게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좀 문제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풀이는 이렇게 접근한다. 처음에 여기는 점 B의 x좌표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A라고 뒀어요. 근데 y좌표가 마이너스 6인 걸 알고 있고 여기는 점 A의 x좌표가
모르겠지만 y좌표가 마이너스 6인 건 알고 있는데 두 점이 각각 이 직선들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대입해봤더니 y는 마이너스 6, x에 a를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2가 나왔고 요 b의 x좌표가 2란 뜻이죠. 그럼 여기 x축과 만난 위치에 2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똑같이 숫자 마이너스 6과 y에다가 x에는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은 2분의 1 곱하기 b. 따라서 b 값은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양변에 2를 곱하면 이상한데요? 양변에 2를 곱하는데 아까 왜 6이라고 썼죠? 42. 마이너스 10이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10인데 왜 아까 마이너스 6으로 썼죠? 저번에 40이 나왔는데 네. 오늘 좀 선생님 좀 상태가 좀 이상한가 보네요. 왜 이러죠? 아까부터? 문제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계산 이상하게 하고. 자, 다시 y 값에 다시 한 풀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6, x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양변에 이제 2를 곱하겠죠.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여기다 2를 곱하면 b. 아까 여기 b 값에 마이너스 12를 써놓고 나서 여기다는 마이너스 6을 써버렸네. 아까 그랬던 거 같죠?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x좌표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이 간격 12칸, 이 간격 2칸, 총 간격은 8칸이죠? 그래서 요 삼각형에 이쪽이 밑변이 될 겁니다. 밑변이 총 14칸이 되고 높이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 거리니까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6 약분하면 7이 되고 6, 7, 42 이렇게 넓이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게 4대를 12시간 동안 돌려요. 입체적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 4개를 동시에 돌려요. 근데 한 기계마다 12시간씩 돌립니다. 이렇게 돼야 일이 끝난답니다. 이 작업이 끝나요. 그럼 한 기계당 12시간씩 돌렸으니까 한 기계당 12시간씩 총 4대를 돌렸으니까 총 기계가 일한 시간은 총 몇 시간으로 봐야 되죠? 48시간으로 보는 게 맞겠죠? 한 대당 12시간. 총 4대 돌렸으니까 이 기계 4대가 총 일한 시간은 총 48시간. 자, 근데 이게 또 표를 만들어 볼게요. x와 y의 관계인데 x는 뭘 말하냐면 기계의 대수를 말하고 몇 대. 그 다음에 y는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작업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만약 기계가 한 대 있다고 칩시다. 한 대가, 근데 이 작업을 끝내려면 어쨌든 총 소모될 시간은 48시간인데 기계가 한 대밖에 없으면 이 한 대가 48시간을 다 돌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 대 있을 때는 48시간인데 2대 있을 때는 24시간. 그렇죠. 이 48을 2로 나눈 값인 24시간이 필요할 테고 기계가 3대 있으면 나눠 갖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게 x대가 있으면 x분의 40. 이렇게 돼서 무슨 비례가 되죠? 반비례가 됩니다. y는 x분의 48이라는 반비례 관계식이 나타나죠. 이게 1번의 답이고 2번 답 8시간이면 대수가 x고 시간은 y값이니까 8시간, y값이 8일 때라는 뜻이죠. y가 8일 때 그때 x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니까 여기다 8 대입하세요. 8은 x분의 48. 이 x를 구하려면 이 8과 x의 자리를 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따라서 x는 얼마? 6, 8, 48. 몇 대 필요하죠? 6대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생긴 모양은 저렇게 생겼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반비례 그래프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도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정비례 좀 배웠으니까 칼을 작게 해서 정비례 그래프는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y는 ax죠. 근데 이 정비례 그래프가 특징이 뭐였나요? 공통점? 무엇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무슨 모양? 직선의 모양이죠. 근데 이게 공통점이긴 한데 저 A의 부호에 따라서 A의 양음에 따라서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누어졌었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달랐었어요.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졌었나요? 양수일 때는 무엇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몇 사와 몇 사를 통과하도록? 1, 4, 3, 4. 그치, 1, 4와 3, 4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그려지고 A가 음수일 때는 2, 4, 4. 근데 원점을 지나되 2, 4와 4, 4를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났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아까 말한 대로 얘는 1, 4와 3, 4 분면을 지나며 x가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증가 함수가 나타났었고 얘는 2, 4와 4, 4를 지나면서 x가 증가하면서 y는 반대로 작아지는 감소 함수가 됐으며 그래프 모양은 오른쪽 위로 왔었고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갔었다. 그렇죠? 거기다 이제 추가로 뭐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깝다.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하셨었어요. 반비례도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흐름대로 배웁니다. 반비례. 식의 관계식은 어떻게 생겼죠? 그 Y는 y는 x분의 a가 됐죠? 자, 이제 남은 건 이제 우리가 안 배운 건데, 이제 정비례는 이런 특징을 가진다고 배웠지만, 반비례는 이걸 안 배웠죠. 근데 반비례식을 잘 보세요. 반비례식을 잘 보다 보니까, 이게 A가 0이 될 수 있나요? A가 0이면 이 Y값은, 이게 X가 뭐가 되는 간에, 분자가 0이라는 뜻은 1분의 0, 0, 2분의 0, 0, 3분의 0, 0. 그럼 Y는 항상 0. 이건 반비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A가 0이 될 수가 없고 A만 0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X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X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분모 0이 있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분모 0이 될 수 없죠. 그 다음 Y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 Y가 0이 되려면 이 분수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인 A가 0이 돼야 되는데 A는 처음부터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분수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분수값인 Y도 0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얘는 특징이 절대 X값이 0이고 Y값이 0인 원점은 지나지 않습니다. 원점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X0, Y0이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X와 Y가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X가 0, Y가 0인 원점은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다음, 정비례처럼 그래프 모양을 따져야 되는데 이 그래프 모양을 따져보면 이 그래프 모양이 곡선은 곡선인데 그 곡선 두 개가 쌍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쌍곡선이라 부릅니다. 처음 듣는 단어죠? 쌍곡선. 살짝 이로 넘어갈게요. 쌍곡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렸다고 칩시다. 이게 반비례죠? y분의 x분의 숫자 반비례. 그럼 x에다가 1 넣어봤어요. 이거 좀 숫자를 계산 잘해야 되니까 그냥 x분의 예를 든 겁니다. 뭐 24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x분의 24. 좀 찍기 편해야 되니까 x값, y값을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겠죠? x, y값에 무수히 많은 수를 집어넣는데 이제 정수값 계산하기 편한 것만 일단 집어넣으면 x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그때 y값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24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근데 아까 말했지 0 못 집어넣죠. 그러면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24. 2 집어넣으면 12. 3 집어넣으면 8. 4 집어넣으면 뭐 이런 식이에요. 얘네가 이제 점을 찍어 본 거예요.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을 찍어봤더니 일단 이전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왼쪽 4칸 밑으로 6칸이라는 뜻이죠. 됐죠? 그럼 대략 뭐 한 여기쯤 왼쪽 한 대략 여기쯤에 찍혔다고 칩시다. 왼쪽 4칸 밑으로 6칸이니까 여기쯤 대충 여기다 찍을게요.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뭐 여기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뭐 여기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4 뭐 여기쯤? 대충 찍은 겁니다.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1, 24 뭐 여기쯤? 2, 12 뭐 여기쯤? 3, 8 여기쯤? 4, 6 뭐 여기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대충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찍었는데 이게 이 점들이 이동 경로를 보니까 약간 직선 모양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정비례만 직선이고 반비례는 곡선이에요. 얘네들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잇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 점을 모두 지나는 부드러운 곡선. 근데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이 점들만 있지는 않거냐. 무수히 많은 점도 있을 테니 적당히 이 점을 통과하면서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렇게 곡선 위에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이 점들을 이으며 무수히 많은 점들을 곡선이 잇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 왠지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려오는 중이니까 언젠가는 계속 내려오다 보면 X축도 지나고 언젠가는 X축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이게 상식이잖아. 이건 상식이지. 상식적으로는 계속 내려오는 중이니까 그럼 계속 내려오다 보면 상식적으로는 언젠가는 내려오다 X축에게 만나고 그럼 X축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건 상식인데 논리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왜 안 맞아? 저거는 양수인데.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점들 있잖아요. 이런 점들. 이 점은 X값은 양수인데 이게 4, 4분면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X를 잘 보신 바와 같이 X가 점점 커지면 Y값이 점점 작아지는 건 맞지만 이게 음이 될 수 있나요? 봐봐. X에다 양수 집어넣었어. 양수분의 24가 0이 되거나 음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봐봐. 양수분의 24잖아. 양수분이 양수예요. 양수분이 양수가 0이 될 수도 없고 음이 될 수도 없죠. X가 아무리 커져도 이 값은 양수이지 절대 0이 되거나 음수가 되지 못한다는 뜻은 이게 X축에 닿거나 아니면 이게 X축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그래프가 그러면 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점점 X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Y값이 점점 작아지는 건 맞지만 무한히 양의 값으로 작아질 뿐이지 X축에 닿지 않고 X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X축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닿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림을 그리실 때 X축에 닿게 그리시면 안 되고 X축이 안 닿고 이렇게 점점 X축에 가까워지는 모양처럼 그리시면 돼요. 근데 가끔 또 그리다 보면 애들이 그리다 보면 끝에 이렇게 구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구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 올라가자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구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X축에 닿을 수도 없죠. Y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Y축에 닿을 수도 없어요.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X축, Y축에 닿지 않으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걸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선들을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그 단어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리다 보니까 얘도 그러네요. 그러면 반비례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려져요.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두 개로 나누어 그립니다.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좀 전에 그려보셨죠? 좀 전에 그려보셨어요, 여러분이? 이거 A가 양수일 때였잖아요. X분의 A 할 때 그 분자값이 양수일 때는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몇 살 지나는 곡선이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곡선이네요. 1사와 3, 4분면 지나는데 서로 이런 게 뭐라 부르냐면 대칭관계라고 불러요. 대칭.
대칭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로 맞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대칭이에요. 여기 곡선이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쪽에 있는 곡선은 얘를 반대로 접어넘긴 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폭을 이렇게 맞춰서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구부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구부렸죠?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되 만나지 않도록 저렇게 그리시면 돼요. 약간 대칭 관계로 좀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하면 돼. 근데 뭐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얘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뭐 얘는 뭐 이렇게 온다거나 너무 대칭이 안 맞잖아. 아니면 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나 이렇게 그리시는 건 너무 의미가 없고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한번 그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A가 만약 음수라면 얘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24였다면 X의 음수 집어넣으면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로 바뀌고 이게 다 양수로 바뀌고 반대로 얘는 이게 이제 음수로 바뀌겠죠. 그럼 음수 양수 X가 음수 Y가 있는 양수인 사분면 왼쪽 위에 있는 사분면 2사분면 양수 음수인 사분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분면 4사분면 그래프가 반대로 2사와 4사를 통과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리라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지나는 사분면은 1사와 3사분면을 지난다. A가 음수이면 2사와 4사분면을 지난다. 자, 이 특징은 왼쪽 옮겨와서 이 특징은 잘 보시면 정비례랑 비슷하죠. 정비례도 어쨌든 A가 양수일 때는 1사와 3사, 음수일 때는 2사와 4사잖아. 정비례든 반비례든 그 숫자 값이 양수가 되면 지나는 사분면은 동일하게 양일 때는 1, 4, 3, 4, 음일 때는 2, 4, 4, 4예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달라져요. 여기가 정비례와 반비례에서 서로 달라지는 이제 패턴이 돼요. 정비례는 A가 양수일 때 증가했었죠. 그래프 오른쪽 위로 가고. 근데 반비례 보세요. 반비례는 그래프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이면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오른쪽 아래로 간다. 여기 있네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간다. 아, X가 커지는데 반대로 Y는 작아지는구나. 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구나. 이 함수는 감소함수가 되는구나. 반대로 이 반비례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화살표는 선생님이 그냥 올라간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친 겁니다. 얘도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쨌든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위로 Y도 증가하네. 증가함수네 이거. 이 부분이 정비례와 반대였어요. 정비례는 A가 양수이면 증가, 음수이면 반대인데 반비례는 A가 양수일 때 감소, A가 음수일 때 증가. 외우시는 겁니까? 자주 보시면서 익히셔야 되는 겁니까? 자주 보시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자주 보면서 익히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겠다 달려들면 그냥 이 많은 걸 언제 다 외워요? 짜증만 나지. 반비례 그래프나 정비례 그래프는 자주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되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외우는 거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씁시다. 쟤처럼 정비례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Y축에 가까워졌죠? 그럼 얘는 반비례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얘는 결과적으로 엄청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바로 써드릴게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뜻을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y는 x분의 뭐 4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라면 둘 다 반비례죠? 한 군데 같이 그릴게요. 둘 다 반비례죠? 근데 y는 x분의 1은 x의 1집어넣으면 y값 1 나와요. 여기쯤 찍혀요. x의 2집어넣으면 y값 2분의 1이 찍히고 x의 3집어넣으면 y값 3분의 1이 찍히고 4집어넣으면 4분의 1이 찍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만약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면 이 x분의 1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에 매우 가깝게 붙어오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물론 반대쪽도 대칭관계로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오죠?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y가 4 나왔잖아? 근데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y가 1 나왔고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1, 얘는 1을 지나가는데 얘는 1, 4를 지나가요.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쯤을. 그 4 집어넣으면 얘는 아까 4 집어넣으면 4분의 1 정도가 나왔는데 얘는 x에 4 집어넣으면 1 나오거든요. 여기쯤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느낌상 다 찍을 수 없으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대략 이해해보면 얘는 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의 절대값이 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 좀 퍼져나가는 형태가 그려지고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원점으로 이렇게 급격히 모여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좀 퍼져나갑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쉬기로 했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제 4번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6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표를 완성하고 x, y를 오른쪽 좌표 위에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냥 값을 집어넣어서 점의 좌표를 찾아서 찍으라는 얘기죠. x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6 약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1 집어넣으면 6. 2, 1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을 찍는 거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여기쯤에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쯤 마이너스 1, 6 여기 1, 6 여기 1, 6 2, 3 3, 3,2 그다음 6,1 그러니까 이 점들을 부드럽게 곡선이 있는데 여기만 이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이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붙어가면서 부드럽게 곡선으로 됐죠? X축이나 Y축에 닿게 그리시면 안 되고 붙어가는 형태로 이제 그리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 잘못했어요. 이거는 2번의 답이에요. 이건 2번의 답이야. 근데 1번의 답은요? 1번의 답은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점이 몇 개? 6개. 그러니까 이 6개 점만 찍어야 돼. 1번의 답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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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파란색이 1번의 답이에요. 1번의 그래프는 점으로 표시해야 되고 2번의 그래프 모든 수를 그리시오 혹은 저 그래프 자체를 그리시오 그러면 그때는 저 곡선들을 쭉 이어서 곡선으로 이어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1번은 점, 2번은 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유제 5번 문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과제하셔야 되는데 또 나중에 뭐 몰라서 못 풀었어요 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쉬운 거니까. 이 정도면 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4 무슨 비례?
반비례입니다. 그러면 쌍곡선이죠. 쌍곡선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라고 했죠. 1사와 3사를 지나는 쌍곡선, 2사와 4사를 지나는 쌍곡선.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분자값이 마이너스 4잖아요. 음이니까 앞쪽에는 1사와 3사를 지나나요? 뒤쪽에는 2사와 4사를 지나나요? 네, 이거 찾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안 그리는 건 다 지워야 돼요.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니까 이게 답이네요. 5번. 말했잖아요. 이 정도 쉬운 문제를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제 6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반비례네요. 그럼 식은 y는 x분의 숫자를 쓰거나 아니면 또는 그게 아니라면 xy는 숫자 이걸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식을 보니까 이 모양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모양을 찾으라는 거죠. 식이 전부 다 y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걸 찾아봅시다. a 값만 구하면 끝이죠. 네, a 값. 여기서 a 값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나요? 반비례해서 a 값 구하는 공식은 x 좌표와 y 좌표를 곱하면 되죠. 여기 있잖아요. x 좌표 3, y 좌표 5, 3, 5, 15. 정답은 y는 x분의 15. 이 답 찾으시면 돼요. 어디 있어요? 5번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쉬워요. 참, 이렇게 쉽다. 아이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수학이 이렇게 쉽다니.